안녕하세요. 식약보감 여러분, 식약보감의 김선아입니다. 여러분, 여름이에요. 진짜 여름이다 보니 당연히 옷도 많이 얇아지고 또 노출되는 부위도 많은 만큼 많은 분들께서 다이어트를 꼭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방 다이어트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려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원장님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청주 규리만의원 대표원장 조혜린입니다. 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보았는데 한방 다이어트에 대한 질문 무엇이든 질문해 주세요. 네, 원장님, 저 또한 궁금했던 점이 정말 많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성별별로,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이렇게 질문 다양하게 준비해보았으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알짜배기 정보들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의사가 들려주는 한약지 이야기 식약보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원장님, 저희가 다이어트에 대해, 특히 이제 한방 다이어트에 대해 질문을 미리 받았는데요. 이 상자가 가득 찰 정도로 질문이 많았답니다. 정말 많네요. 어디 한번 뽑아볼까요?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어트 한약 비려서 못 먹겠어요 라는 사람이 있는데 왜 비린 맛이 나는 걸까요? 특정 한약재 때문이라면 어떤 한약재 때문인 건지, 그리고 그 한약재의 효능 효과는 어떤 것인지 물어보시는 30대 초반 여성의 질문이셨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은 정해져 있는 처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환자분들 몸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처방이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처방해 드리는 환자분들 중에도 간혹 비린 맛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런 경우에는 좀 비린 맛이 날 수 있는 약재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맛을 잘 알아차리시는 환자분들이 너무 신기하고요. 이런 비린 맛이 나는 약재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았는데 일단 동물성 약재들이 좀 비린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아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시는 녹용이 조금 탕전을 하면 약간 비린 맛이 날 수 있겠습니다. 비린 맛이 많이 나는 경우는 아니고요. 약간 다른 약재들 뭐 풀이나 과일류 이런 약재들에 비해서 조금 비린 맛이 날 수 있는데 이 녹용은 잘 아시다시피 보약의 한약재로 많이 쓰입니다. 이 녹용 같은 경우는 저는 처방을 할 때 주로 산후보약이라든지 뭐 성장기 어린이들 다이어트에 쓴다든지 혹은 갱년기 여성분들 다이어트에 좀 많이 처방을 하는데요. 몸이 힘든 경우 혹은 조금 영양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 다이어트를 조금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녹용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뭐 많은 한약재가 들어가겠지만 일단은 뭐 동물성 한약재의 녹용 때문에 이런 비린 맛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런 녹용의 보호해주는 그런 효능 효과 때문에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또 이제 녹용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어트 생각을 해보면 우리 녹용 한약을 먹고 살이 좀 찔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다이어트는 실제로 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의 균형을 잘 맞춰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녹용이 들어간 다이어트 한약을 드셔도 살이 빠지는 데는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뽑아볼까요? 인터넷에 보면 다이어트 한약을 쉽게 파는 것처럼 광고하던데 그렇게 판매하는 걸 구매도 되나요? 역시 30대 초반 여성 질문이셨습니다. 요건 좀 OX로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저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역시. 이런 인터넷에 보면 이제 다이어트 한약을 쉽게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도 한의원에서 많이 뵙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처방을 하는 한약은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렇게 통신 판매라고 하는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는 다이어트 한약은 이제 그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가까운 한의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 진찰과 진단하에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받으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뽑아보겠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의 복용량, 복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장복 시 간에 무리가 가진 않나요? 부작용은 없나요? 이거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공통으로 주신 질문이신데요. 20대 중반 여성분, 40대 초반 남성분, 뭐 여성분 할 거 없이 대다수의 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질문이 3가지네요. 이제 첫 번째 한약의 복용량과 복용 기간은 환자분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오시면 제일 먼저 이제 몸 상태를 파악하고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울 때 그 환자분의 특수한 상황과 그다음에 실제로 처방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잘 설명을 드리고 정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 이제 장복 시 간에 무리가 가진 않나요? 이 질문도 진료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제일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장복 시 간에 무리가 가진 않나요? 이제 이건 우리가 간 손상의 척도를 같이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약에 의한 간 손상 같은 경우는 약인성 간 손상이라는 척도가 따로 있어서 이걸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제 국내외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약만 단독으로 투여를 하거나 혹은 양약과 병용 투여 같이 드시는 경우에 간에 무리가 없는지 이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고되어 있는 혹은 연구의 결과상 부작용의 정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개별의 한약재, 약재들이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체크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다이어트를 오래 하시는 경우에는 간혹 이제 단식이나 소식을 오래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몸에 영양분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몸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 간에서는 글루타치온이라고 해서 해독을 도와주는 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단식이나 소식을 오래 하는 경우에는 이것들의 활동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간이 해독 작용을 조금 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다이어트를 장기간 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특히 체크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정말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딱딱 집어서 포인트를 정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너무 어렵네요. 그럼 조금 쉬운 질문이 나오길 네. 바라며 다음 질문 잘 뽑아주세요. 저도 이 질문 되게 재밌더라고요. 하루에 같은 칼로리를 먹었을 때 먹는 시간에 따라 살찌는 게 다른가요? 예시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어요. 아침, 점심으로 2,500칼로리를 먹는 것과 점심과 저녁으로 2,500칼로리를 먹는 거가 차이가 있는지 30대 중반 남성분이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도 OX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네, 50%인데.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루에 같은 칼로리를 먹었을 때 먹는 시간에 따라 살이 찌는 게 다르다면 그때는 과연 언제이고 언제 먹어야 살이 안 찌는지가 제일 중요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이 질문에 답을 이렇게 든 이유는 이 말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루에 같은 칼로리를 먹었을 때 먹는 시간에 따라 살찌는 것은 다르고요. 만약에 세 끼를 똑같이 예를 들면 800칼로리 아까 2,500칼로리 질문을 주셨는데 800칼로리씩 드시는 것과 만약에 1,200칼로리를 아침, 점심 나눠서 혹은 점심, 저녁 나눠 드시는 것은 당연히 살찌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복 시간에 따라서 살찌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살이 찌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음식들이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남은 음식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복 시간이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는 체지방을 분해해주는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소식식 계속 하시는 분들, 간식 계속 드시면 이제 공복이 확보되기가 조금 어렵죠. 저희 뭐 믹스 커피도 한 잔씩 하고 과자도 하나씩 드시고 젤리도 중간중간 네, 먹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먹은 칼로리는 얼마 안 되는데 우리 몸에서는 공복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체지방 분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칼로리 제한을 하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칼로리 제한도 중요하지만 드시는 시간을 조금 구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드시고 공복 시간 드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나는 공복은 확보를 할 건데 아침, 점심 혹은 점심, 저녁 똑같지 않냐라고 질문을 또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녁 시간 같은 경우는 똑같이 점심, 저녁을 드셔도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보통 생활 사이클상 저녁을 조금 늦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드신 후에 채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잠자리에 드신다면 이 남은 칼로리들 역시 체지방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2,500칼로리를 먹었어도 그거를 정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살찌는 것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이제 공복 시간을 가지는 거, 그 텀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시간대 마찬가지도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무시기 한참 전에 소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무시는 자야 되는 시간과 먹는 시간에 조금 텀을 두시는 것이 좋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되게 공통된 질문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한약 먹으면 정말로 살이 빠지나요? 주로 어떤 한약재가 들어가고 어떤 기전으로 살을 빼는데 도움을 주는 건가요? 운동 없이 한약만으로도 살이 빠질 수 있나요? 뭐 질문이 많으니까 제가 네. 이제 1번 문제에서 저희 OX를 한번 대답하고 네. 또 한 번 더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이어트 한약 먹으면 정말로 살이 빠지나요? 네. 하나, 둘, 셋. 그리고 운동 없이 한약만으로도 살이 빠질 수 있나요? 하나, 둘, 셋. 네, 먼저 여러분 답변해 주시죠. 다이어트 한약을 먹으면 정말로 살이 빠지나요? 라는 질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실제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네, 이것들을 이제 어떠한 기전에 의해서 살이 빠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덧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다이어트 한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진대사를 항진시키는 약물들을 많이 넣고요. 신진대사를 모든 분들 항진시키는 게 아니라 조금 저하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높여드리는 약재들을 처방을 하고 있고요. 또한 노폐물 배출 좀 안 되는 분들, 좀 많이 붓거나 혹은 내가 하체에 조금 살이 많이 쪄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좀 약재를 같이 넣어드리는 경우도 있고, 내가 많이 붓는다 혹은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많이 피곤하다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진대사, 노폐물 배출, 식욕을 억제시키는 약재들을 같이 처방해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운동 없이 한약만으로 살이 빠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운동 없이 한약만으로 살이 빠질 수 있나요는 요게 맞을 것 같은데, 요렇게 주신 이후에는 아마 부수적인 효과라든지 혹은 실제로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운동 안 하고 약만 먹어도 살이 빠지나. 근데 제가 그런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진맥을 하거나 이제 체질을 따져볼 때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체질들이 있고요. 혹은 너무 좋게도 운동을 안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살을 빼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만, 운동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그분 몸 자체에 끼치는 영향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것도 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공통된 질문을 주셨어요. 그만큼 이제 제일 운동을 기본 하기 싫으신 거죠. 그렇죠. 싫으신 건지 시간이 없는 네, 건지 그렇죠. 그런 것도 특이해요. 다음 문제 뽑아보겠습니다. 다이어트 한약도 따뜻하게 먹어야 하나요? 따뜻하게 먹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는 역시 30대 초반 여성분의 질문이셨고요. 원장님, 이 다이어트 한약 따뜻하게 먹어야 하나요는 저희 OX로 한번 해볼까요? 긴장이 되네요. 자, 하나, 둘, 셋. 주시죠. 다이어트 한약뿐만 아니라 한약들은 따뜻하게 복용하셔야 되는 한약도 있고요. 오히려 차갑게 드셔야 되는 한약도 있습니다. 모든 한약을 다 따뜻하게 먹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고요. 이제 따뜻하게 복용을 했을 때 조금 더 소화가 잘 되고 약효가 빠르게 나기 때문에 따뜻하게 복용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차갑게 먹었을 때 약효를 좀 더 낼 수 있는 한약 같은 경우에는 차갑게 복용을 하시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요. 또 이거 다이어트 한약을 실제로 사무실이나 외부에서 좀 따뜻하게 복용하시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아까 이제 선아 선생님이 들고 계셨던 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우치가 알루미늄 형태입니다. 이런 알루미늄 파우치는 전자레인지에 이제 넣으시면 불꽃놀이가 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팁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정수기에서 따뜻한 물 받아서 조금 중탕처럼 해서 데워 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꺼내놨다가 조금 미지근해지면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한약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음식은 어떤 게 있나요? 뭐, 피자치킨 이런 거 아닐까요? 한약 먹을 때 밥은 굶어야 하나요? 이것도 이제 다른 질문이랑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께서 되게 궁금해하셨어요. 30대 초반, 40대 초반, 40대 후반, 뭐 남성, 여성 할 거 없이 많이 질문을 주셨네요. 네, 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워낙 많이 받는 질문인데, 일단 다이어트 한약 같은 경우와 다이어트 한약이 아닌 일반적인 한약 모두 좀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이제 복용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흡수되는 것에 속도 차이가 있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보통은 다이어트 한약이든 어떤 한약이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흡수가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노폐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습이나 담이 잘 생기기 쉽게 만든 음식들은 조금 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음식들이 이제 기름진 음식, 아까 말씀하셨던 피자나 치킨. 이건 다이어트 때문에 피자, 치킨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음식과 한약 같이 복용을 하시면 조금 더 몸 내에서 없애야 되는 노폐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노폐물 생기게 하는 음식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한약 먹을 때 밥을 굶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절식이나 소식이 과도한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떠나서 밥을 굶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런 치료를 사용하는 한약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처방해 주신 한의사 선생님이 따로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는 밥을 굶어야 한다거나라는 제약사항은 없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도 한약을 처방할 때 복약 지도를 항상 하거든요. 이제 이런 한약을 드실 때는 어떻게 드세요, 어떻게 드시지 말아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어떠한 원칙보다 내 몸에 맞는 한약을 처방해 주신 선생님의 복약 지도가 제일 우선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도전인 이 다이어트는 강력한 의지와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식생활과 생활 습관이 교정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말로는 제가 이렇게 쉽게 하고 있지만 저도 너무 힘들어요. 다이어트는 너무 힘듭니다. 이제 평생 다이어트라고도 말을 하고요. 다이어트에는 왕도가 없다고도 하는데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목표는 크게, 의지는 약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사실 다이어트는 빡세게 잠깐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건강해지려는 게 항상 깔려있기 때문에 이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활 습관의 교정과 함께 건강을 함께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한방 다이어트 그것이 알고 싶다 1탄은 여기까지고요. 저 2탄에서는 개별 한약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한약이 들어가는 개별 한약재와 그리고 저희가 일상에서 이제 차로 마실 수 있는 그런 한약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2탄도 꼭 놓치지 마시고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